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 데이터블의 이종대라고 합니다. 저희 데이터블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좁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또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요새 주목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일반인 출신의 유명한 SNS 스타들, 그들을 활용한 마케팅 분야입니다. 이거는 사실 웹이 등장하고 나서 저희가 한 20년 정도 흐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기 있는 일반인들이 계속 성장하고 이들이 마케팅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회들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되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셀러브리티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일반인 중에 영향력을 더 크게 성장해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큰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다양한 이런 소셜미디어가 있지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SNS가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지금 전 세계에서 8억 명 정도가 매월 접속을 하고요. MAU 8억이고요. 한국에서는 2012년 90만 MAU에서 시작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1,100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기 있는 SNS들이 있지만 수많은 SNS들 중에서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의 유일한 SNS가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소위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광고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올리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남긴 리뷰들을 검색해서 어떤 공간을 찾아가거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이런 서치 액션, 검색 액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만 일단 놓고 보시면 작년인 2017년 기준으로 기관의 추산에 의하면은 약 2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2020년까지는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정도 규모가 되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할 거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표가 옆에 있는 이 표가 굉장히 재밌는 표인데요. 미국의 광고주들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미국 광고주들에게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인플루언서에게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얼마 벌었니? 라고 물어본 설문 결과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6.5배 정도의 매출과 1달러 했을 때 6.5달러를 벌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재밌는 건 18%는 본전도 못 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13%나 되는 분들은 20배 이상, 그러니까 20달러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은 잘 맞는 브랜드와 잘 맞는 인플루언서를 잘 매칭시키는 과정이 이걸 잘하게 되면은 20배 이상의 성과가 나는 거고, 안 되면은 본전도 못 건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이드를 잘 매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한국과 미국의 시장 규모를 20분의 1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저희는 한 2020년까지는 5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위 이제 인플루언서 중에 팔로워가 제일 많다고 하는 휴다 카탄이라는 분입니다. 휴다 뷰티라는 계정이고요. 이분은 포스팅 하나를 올릴 때 2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사실 셀러브리티들, 그러니까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나 올리면 6억 7천만 원을 번대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죠. 아직 한 30분의 1? 좀 크게는 셀러브리티하고 한 50분의 1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여튼 셀럽에게 쓰는 돈을 이런 인플루언서들에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많이 얘기되는 사례 중에 제니퍼 애니스톤을 에미레이트 항공이 썼었는데 그거에 대비 성과가 10배 이상 낮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을 그냥 썼던 게 오히려 성과가 10배 이상 낮다라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갭이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가는 보통 한 4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단가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한국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실제 성과가 나는 케이스들도 많아지면서 시장 단가도, 인플루언서들에게 지불하는 단가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고객들이, 많은 일반인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브랜드를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구매까지 넘어가는 단계를 이건 이제 소위 이제 커스터머 디시전 전이라고 해요. CDJ라고 하는데, CDJ 앞단의 검색을 인스타그램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많은 광고주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타 검색상에서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상위에 먼저 등장하느냐라는 부분을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은 좀 더 렐러번스가 높은 인기 포스팅으로서 자사 브랜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가고 있고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이 인스타그램 그리고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아직은 초반이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를 골라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활용해야 할까?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그리고 이들이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소위 팔로워를 많이 가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은 본인들이 실제 마케팅 효과가 있고 광고주가 찾는다는 걸 이미 굉장히 숙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매일 DM이 날라오거든요.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그 메시지들 중에서 나하고 어울리는 브랜드가 딱 이렇게 붙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를 찾았으면 좋겠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자기의 영향력도 올리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들의 솔직한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광고주 단과 그 다음에 새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단, 두 단을 매개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재밌는 시장 기회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해쉬업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알파 테스트 단계에 있고요. 지금 한 6,000분 정도의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셨고 실제 인증 케이스는 그분들 중에서 라이브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 1,500건 이상, 정확한 수치가 지금 계속 찍히고 있기 때문에 한 1,500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 올려서 뭔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케이스들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해쉬업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주들이 인스타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요. 인플루언서들이 좀 더 좋은 브랜드를 서치해서 더 좋은 수익, 그 다음에 더 많은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요새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에이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와 같은 비슷한 스타트업들도 이제 서서히 한국 시장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차별점을 가졌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과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팀 역량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인스타그램 전체의 실질적인 팔로우 관계, 팔로잉 관계, 거기서 메시지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좀 대중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별도로 하나 만들 생각도 하고 있고요. 사실 팔로워가 많고 라이크를 많이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자기 친구가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묶어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느냐를 저희는 파악을 하고 이 계정들, 인플루언서들의 효과를 측정을 합니다. 또 하나 인플루언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성과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팔로워가 한 500명밖에 안 되는 친구도 라이크를 100 이상 찍기도 하거든요. 근데 팔로워가 10,000명이 넘는 친구도 라이크를 100밖에 못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을 잘 발라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같은 인플루언서가 식음료 브랜드를 했을 때와 뷰티를 했을 때와 뭐 피트니스 쪽으로 했을 때의 성과가 다 다릅니다. 인플루언서별로 맞물려 있는 팬들이 다르고요. 그 팬들이 만든 커뮤니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언서의 관심사도 중요하지만 인플루언서의 팬들의 관심사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모든 프로세스상에서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좀 더 정확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시업을 활용한 인스타그램 캠페인은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광고주가 어떤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드를 알릴 수도 있고요, 제품을 알릴 수도 있고, 장소를 알릴 수도 있고, 브랜드가 하는 어떤 행사의 장소에 홍보를 하기 원하는 광고주들도 계십니다.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인플루언서 대상을 수집하는 어떤 기준을 또 설정을 합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광고주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일정 그 다음에 저희는 인증샷을 인플루언서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더 좋은 샷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션만 주지 않고 한 4개 정도의 미션을 인플루언서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던져줍니다. 이 4개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단계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KPI입니다. 라이크를 얼마나 찍어낼 수 있을까? 네, 내지는 몇 명의 유저에게 도달이 될까? 몇 명을 이런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시킬까? 내지는 최근에 어떤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직접 늘리는 과정에 대해서도 KPI를 요구하셨고, 그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대 효과를 한 5배 정도를 보시기도 했습니다. 여튼 이거는 광고주 사이드 얘기였고, 이번에는 이제 인플루언서 사이드 말씀을 드리면, 인플루언서는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그냥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로그인 후에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미션들을 선택하고 미션의 세부 조건들을 확인을 합니다. 뭐 계정을 태그해야 되거나 어떤 해시태그를 필수로 써야 하거나 어떤 장소에서 어떤 TPO에 맞는 미션을 수행하라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실제 샘플 케이스, 샘플 사진 케이스도 같이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의 사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밑에 뜨게 해서 바로 쉽게 인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하고 진행했던 프로젝트 케이스들입니다. 코카콜라하고 많이 했었고, 폴라로이드 같은 고객사, 존슨앤존슨 이런 고객사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분야가 인스타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인플루언서는 어떤 SNS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NS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타사의 제품을 팔아주는, 타사의 제품이 더 좋다, 이 광고주의 제품이 더 좋다라는 거는 광고 쪽일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진 제품 내지는 우리 광고주의 제품을 실제 팔아주는 커머스의 영역을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거 팔아주면 광고요, 내 거 팔면 커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요. 인플루언서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루언서들이 실제 내는 성과, 관심사, 이들의 어떤 맞는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를 광고를 통해 최대한 수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커머스로 넘어가는, 그리고 브릿지를,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브랜디드 컨텐츠 광고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도 광고주들하고 계속 온에어되고 있는 광고들이 많이 있고, 보상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제품으로 주기도 하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차 형식으로 어떤 뷰티템에 대한 가차 형식으로 해서 살살 커머스를 한번 시도해보게 하려는 검토도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항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굉장히 이제 작은 예시들이고요. 누가 어떤 분야의 성과를 더 잘 내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을 해야겠고요. 그러고 나서 차차 커머스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작은 커머스 회사들과의 협업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회사들의 대표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실제 좋은 분석 케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나 다음 기회에 쫄투에 나와서 더 재밌는 케이스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을 워낙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들과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동남아 시장입니다.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니까 전체 광고비, 매체비 중에서 20% 정도가 소위 KOL이라고 하는 키 오피니언 리더들, 인플루언서도 거기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KOL들한테 20% 정도의 매체비를 집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현지 분들에게 들었던 굉장히 쇼킹했던 경험인데요.
한국도 매체비가 계속 비중이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동남아 인플루언서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동남아 시장에서 재밌는 기회들을 많이 잡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